그 옛날 강릉 세도가의 안준이었다는 백선자 씨 댁입니다.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사랑이 지극해서 부엌일을 온통 혼자 해내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는 백선자 씨. 그녀에게도 농번기 가장 큰 일은 일꾼들에게 새참을 차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잿놀이는 아니고 오후 저녁 잿놀이 오후에 한 4시 되면 이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옹심이도 해주려면 하고 뭐 기술이지 뭐. 그저 할로는 이거 하고 할로는 저거 하고 또 할로는 딴 것도 하고 또 곱쳐가지고 또 하고 이런다. 밥도 하고 뭐 주로 밥은 아침 이렇게 많이 하고 오후에는 순 이런 분식. 멸치와 다시마로 맛을 내서 애호박 칼국수를 끓이고 열무김치와 감자 송편을 대광주리에 담아서 일꾼들에게 내갔던 새참. 때에 따라 옥수수 범벅이나 고추장떡을 곁들이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된지도 몰라. 젊은이들 하면 맛있겠지. 옛날 그 맛이야 진짜. 손이 저울이지 뭐. 손이 저울이. 파트 넣어서 뭉치도 이런 거 맛있었어 진짜. 넣어서 그냥 보자기 싸서 맷돌 하나 꽉 눌러놨다가 썰면 뭉치 이런 거 썰어서 또 뭉치 할로 해주고 또 옹심이 또 갈아가지고 또 짜서 또 옹심이 할로 해주고 뭐 또 국 이런 국시 해주고 뭐 그냥 날마다 바꿔치기 하지 뭐 그래야지. 지주들 사이에서 밥상 경쟁이 붙다 보니 밥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그것이 반상의 구분 없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고성만의 독특한 새참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결혼식장에 가도 식권을 받아야 손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잔치집 인심이 참 푸짐했죠. 오가는 길손도 또 막지를 않았고요. 또 비 오는 날 무슨 지짐이라도 좀 하나 붙일상 싶으면요, 고소한 냄새 피운 것이 죄스러워서 앞집 뒷집 두루 챙기면서, 그러니까 입으로 가는 손보담도 발이 더 바빴던 시절이기도 한, 그렇게 나눠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미덕과 또 지혜가 살아있는 밥상이 바로 잿놀이 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밥상이 귀족과 평민 간의, 그러니까 문화의 교류의 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새참을 차려냈던 양반들의 조리 문화는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 당시만 해도 해조류는 날로 먹거나 국을 끓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기에 양반들의 조리법이 첨가되면서 해초튀김과 장아찌 그리고 자반과 부각 문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고성군 진부리 마을에서 막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엿질금요. 엿질금? 네. 이거는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네. 보리. 우리 보리를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을 내가 말리고 그렇게 하면 그 싹이 이제 단기가 난대요. 당기가 난다. 달달한 그 성분이. 막장은 고성 지역에서 된장 대용으로 먹는 일종의 석송 된장입니다. 된장이 2달 정도 숙성시켜야 하는 반면 막장은 열흘만 숙성시켜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식혜처럼 된장보다 짜지 않은 것도 이 지역 막장의 특징.
메주가루에 소금과 밀, 맵쌀, 보리 등의 가루를 넣고 만드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나 다시마를 넣기도 하고 발효가 빨리 되도록 엿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장의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쌈장 대용으로도 좋고 매운탕과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고성지방에서는 된장보다 더 사랑받는 것이 막장인 셈이죠. 요 막장에는 이 들어가는 재료가 전혀 틀려요. 된장에는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간장을 이렇게 넣었다가 짧은 기간에 건져갖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지만 우리 이거는 가루로, 네, 가루고 또 보리쌀, 엿기름, 된장 같은 경우는 엿기름이 안 들어가죠. 여기 엿기름이 들어가고 해갖고 쌈도 싸 먹을 수 있고 매운탕 끓일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맛있겠죠? 장시간 숙성이 어려운 혹한의 추위 속에서 태어난 지혜의 산물 막장. 빨리 담가서 빨리 먹는 것이니 한꺼번에 담을 필요가 없고 짜지 않아 건강에 좋은 데다 고추장, 된장, 쌈장 대용으로 두루 사용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음식입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막장을 항아리에 담을 때 진와리를 함께 담는다는 점입니다. 진와리는 톳과 비슷한 해조류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두툼한 미역줄기도 함께 넣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막장에다 넣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은 다음에 익으면 이게 지금은 익지 않은 상태 이렇게 좀 약간의 딱딱한 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녹이 들어가서 익으면 약간 요게 좀 노글노글하면서 맛있죠. 막장 장 냄새가 요게 배면서 됐어요. 또한 고성의 새참에 튀김이나 부각 종류가 많은 것도 고려시대 귀족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육식을 어느 정도 멀리하게 되었고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접어들면서 육식 습관은 더욱 쇠퇴했는데요. 이때 발달한 것이 기름과 향신료 그리고 사찰 음식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기름의 다양한 사용법이 고성지방의 뿌리를 내린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요. 감자시루떡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집은 고성 삼포 해변에서 15년 넘게 감자시루떡을 팔아온 박봉녀 할머니 댁입니다. 감자시루떡 하나로 자손 넷을 모두 대학에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할아버지와 오붓하게 살고 있는 분인데요. 칼 깎아가지고 여기 손이 이 손이 째개져가지고 장갑 끼고 소매고 이렇게 하고 깎았잖아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깎다 보면 따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게. 옛날에는 이 감자를 가지고 못 갈아 먹고 사니까 감자 한 가지를 가지고 요리를 자꾸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부침도 해봤다 송편도 해봤다 또 그다음에 연글 가지고 이렇게 시루도 쪄보고 이렇게. 감자시루떡에 그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감자에 대한 사연이 참 많은가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감자로 떡을 할 때 송편을 주로 빚는데 고성지방에서는 이렇게 감자 녹말이 보슬보슬해질 때까지 물기를 짜내서 시루떡을 만듭니다. 감자와 삶은 팥을 섞어서 쪄낸 소박한 맛의 시루떡.
찹쌀 시루떡과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찹쌀로 만들 때보다 더 쫀득하고 사각거리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너무 잘 익었네. 되게 익었어요? 예, 잘 됐는데 아직도. 너무 잘 됐어. 되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요렇게 찌르면 저를 찌르면 야가 딱딱하게 들어 잘 익으면. 네, 그래서 딱딱하게? 네, 딱딱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봐. 야 안기면 이게 퍽석퍽석퍽석. 우리 애들은 이거 잘 먹어요. 네, 주로 이거 좋아해야죠. 감자 떠가지고 할머니 빨리 얼른 할머니 떡 좀 만들어 달라 이래. 할머니 떡이라 그래 이거 가지고 감자 떡 가지고. 이 집에서는 할머니 떡이라고 한다지만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감자 시루떡은 고려시대 개성지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멀리 개성에서 먹던 음식이 유배를 왔던 그 누군가의 손길로 고성지방에서 명맥을 잇고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너무 좋지만 아주 흐뭇하네. 떡 애쓰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잘 먹어져가지고 너무 고마워. 어릴 적 추억과 함께 다시 찾게 되는 소박한 맛.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왜 그러한 맛을 찾게 되는 걸까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국내 제1의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 손꼽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신기하게도 구운 감자랍니다. 아이고, 그거 참 아주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제일 먹고 싶은 것이 구운 감자. 근데 아니 불란서 요리하시는 분이 이 화려하고 근사한 이 요리를 생각하지 어떻게 그 구운 감자를 생각해요? 그래?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제가 강원도 시골 저 고성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안 지셨는데요. 친구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논에 가시면은 소 먹이는 일은 친구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 이제 먹이를 먹이려고 이제 소를 끌고 들려고는 나가잖아요. 친구들하고 소는 이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몰래 서리를 해다가 또 서리를 하는 그 맛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불을 펴요. 이제 감자를 묻고 위에다 나무 해가지고 나무도 주워다가 그다음 불을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한 뭐 30분, 40분 정도 되면은 그 감자가 익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다 이렇게 훑어내고 땅에서 감자를 캐서 그 감자가 이제 흙도 묻고 이제 뭐 재도 묻고 시커멓잖아요. 그럼 뜨거운 걸로 이제 다 털어내고 그거 먹던 맛이 아주 지금도 그 상상을 해보세요. 모락모락 나면서. 그게 제가 한 지금 30년 정도 요리사가 불란서 요리를 하는데 그 맛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무 탄내하고 참 맛있게. 저도 감자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들어오고 저 뚝섬으로 물장난, 그러니까 수영을 하나 갔다고 봐야죠. 하루 종일 뭐 거기서 놀다가 기진맥진해 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그 기동차 길로 쭉 오는데 한 토아이가 쓰러져서 못 꼭 갔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게 완전히 기진맥진 탑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방을 보니까 저희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막 감자 그걸 캐가지고 여름에 감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걸 캐서 하나씩 놓아서 먹었는데요. 그 떫고 아린 맛 그리고 근데 물기는 풍성해서 그게 씹은데 서걱서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맛이 그리워서 집에서 반찬을 때 이렇게 하나 지어 먹어봤더니 요즘 건 물기도 없고 옛날 그 맛이 안 나와서 섭섭했습니다. 아마도 종자가 바뀌었는지
그런 섭섭함을 느낄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곡 마을회관에서 아주머니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할머니 맛있어. 앉아. 아 그래. 그거 무지개 콩나물 삶은 농업의 기계화와 외식 문화에 떠밀려 이제 고성에서도 잿놀이 밥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당시의 문화는 어렴풋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밥상은 아니지만 그 옛날 들녘에서 즐겨 먹던 다시마 국수가 상에 올랐습니다. 겨울이면 함께 모여 소일거리로 새끼를 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밥상입니다. 이제 농기계가 일을 대신해주니 일손 부족할 일 없고 배고른이 없으니 푸짐한 밥상 차려낼 필요도 없지만 나눔의 즐거움은 그대로입니다. 칼국수도 하고 수제비하고 또 그냥 씬국수도 해먹고 또 반찬은 뭐 이런 거지 뭐 김치, 콩나물, 두부도 하고 또 뭐 센치만도 지금 말이 안 나가. 그래 그냥 그렇게 해. 굶기를 예사로 하던 시절이었어도 그때의 새참과 밥상 경쟁으로 다투기도 했던 지난 날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몸이라 이제는 아픈 데가 많아. 뭘 하면. 종갓집 며느리가 문어를 잘못 삶아오면 고생한 며느리 흉을 보면서도 잿놀이 밥상만큼은 깨끗이 비우던 시절. 당시에 불렀던 농요가 여기저기에 구성진 가락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고성지방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잿놀이 밥상은 단순히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빚어낸 문화였고 삶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고려도경 23권 잡속 종해조를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반드시 불상을 설치하여 커다란 독에 쌀죽을 끓여놓고 잔과 국자를 놓아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가는 이 누구나 마음대로 마시게 했는데 귀한 자나 천한 자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백월키를 밥 먹듯 하는 이들에게 이 따뜻한 쌀죽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을까요? 고려시대 미풍양 속에 미덕이 살아있는 이 밥상, 우리는 고성에서 그 밥상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밥상머리에서만큼은 경계가 없었던 밥상, 또 나눌수록 풍성해졌던 그 밥상을 오늘 저녁에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